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39주년 추모 행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을 시 재정으로 직접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KT와의 주말 3연전을 쓸어담으며 쾌조의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김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국산 김의 저가 공세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5.18 39주년 기념식 때 여야 정치인들이 약속한 5.18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다음 달에 국회가 열리더라도 5.18 관련 현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제39주기 5.18 민주화운동에 참석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5.18 관련 법안 처리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왜곡 처벌법에 대한 그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우선 취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진상조사위 구성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짝수달인 다음 달엔 국회법상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가 열리면 5.18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일부 조사위원들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그 법안의 통과와 함께 왜곡 방지를 위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하지만 국회가 열리더라도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와 노동 임금 관련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있어서 5.18 관련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로 접어들면 여야 정당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선거제 개혁과 지역구 개편 등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5월 현안들은 내년 40주년을 기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럽에서도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제-유럽 5.18 민중항쟁협의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오전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와 고 위르겐 힌츠펜터의 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민중제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보수 세력들이 5.18의 역사를 욕되게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작은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앙 7공원 등과 함께 송정공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이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가 2차례나 유찰돼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공원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 부지가 고도 제한 지역에 해당돼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출근길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구름대가 걸쳐 있고요. 현재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10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곳곳에 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목포와 신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여수와 완도, 고흥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줄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소득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가계 소득 조사,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20% 저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7.7%가 줄었고요.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10.4%가 늘었습니다. 기준점을 작년 4,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5분기는 2.2% 소득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1,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17.7%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와 실제 삶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1, 4분기 소득 5분위, 즉 상위 20% 처분 가능 소득이 작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데 비해서요. 소득 1분위, 즉 하위 20%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의 소득 배율, 즉 5분위와 1분위의 차이 비율을 봤을 때 5.80, 이게 작년 4, 4분기에 5.95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양극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격차 배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 조사 결과를 놓고도요, 민주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라고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균 액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즉 소득 21%부터 80%대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올라갔으니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평균값은 올랐지만 정작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은 1분위, 즉 하위 20%인데 이들의 소득은 줄었으니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5분위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이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 게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등이 있는데 소득 5분위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초연금만 작년 4월, 이번 4월부터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2, 4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는 5분위의 소득이 약간 더 증가하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전히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가구 소득이 줄고 또 고용도 줄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할 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정책 방향은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제 신용평가사죠. 피치 레이팅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 최저임금에 민감한 음식 숙박업종이나 부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사업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경제부총리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거라는 암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OECD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이제 좀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체계 이원화를 추진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체계 안에서
내년에 임금을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임시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처리될 민생 법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라는 건데 그 요지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전문가만 참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해주면 결정위원회에서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참여 인원들을 노조와 사용자 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 당사자의 결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의 성장률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결정 방향이고 큰 틀에서 이 결정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무 시간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업무에 관여하고 관리소장을 모욕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보병사단 소속 동대장 A씨가 지난 2017년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 동대표와 이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폭염특보가 지난해보다 빠르게 발효되면서 소방본부가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얼음 조끼 등을 갖춘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도로 살수 작업과 119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대통령 기념사, 방탄소년단 초청, 노무현 10주기 특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대통령 기념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덧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이 흘렀죠. 올해 5.18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시 참석해 기념사를 전했는데요.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여전히 계속되는 5.18 폄훼에 대한 참담함에 잠시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짧지 않은 연설인데 한마디도 뺄 말이 없다. 기념사 영상 조회수만 14만 회로 많은 누리꾼들이 보고 공감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루속히 5.18 진상규명이 되길 바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방탄소년단 초청.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5.18 기념재단이 내년에 열릴 5.18 40주년 기념식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건데요. 와, 저기 진짜면 돌격한다. 역시 역대급. 방탄소년단 힘입어 5.18 민주화운동도 세계로. 방탄소년단의 높은 인기를 또다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5.18 폄훼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닐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특집으로 진행된 광주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노무현 서거 10주기 특집으로 꾸려진 김낙곤의 시사본색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병헌 참여정부 비서실장,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함께해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튜브 조회수만 1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과 존경을 보내며 그리움도 전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있었더라면. 이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와 누리꾼들도 함께 기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베어즈가 선취점에 성공. 가전. 자, 이번에는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안치홍. 박찬호도 3루 통과했고 이제서야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박찬호가 홈을 밟으면서 다시 한 점 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안타입니다. 오, 볼 빠졌어요. 패스트볼이에요. 3루자 안치홍이 홈을 밟으면서 또 한 점을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즈 3대0. 타자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선타 빠져나갑니다. 우중간에 안타 2루자도 3루 통과해서 1점을 들어왔습니다. 박찬호의 2타점. 어머로스가 잡아당겼습니다. 나지완 타구는 좌중 왼쪽. 나지완입니다. 나지완 선수가 2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유격수 잡았고요. 한 번 더 넘었어요. 강민국 선수. 자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1대1 올라가면서 페이스까지 올라갈 듯 이때 차단당했고요. 2루자 그리고 1루주자도 홈을 향하고요. 이명기는 3루까지 3루에 볼 빠졌습니다. 이명기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빠져나갑니다. 박찬호의 안타. 3루자 홈으로 2루자까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달립니다. 박찬호의 2타점. 이번엔 좌측으로 가는군요. 좌익 서페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통과했고요. 1루자는 3루에 들어갑니다. 강기수 선수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병살타 구웠습니다. 2루 가고 1루 경기 끝납니다. 드디어 경기는 마침표를 찍는군요.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주요 도로와 경기장 주변의 도로 표지판을 정비합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장과 선수촌 등 주요 도로 표지 135곳의 문구를 관람객들과 외국인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합니다. 수정된 표지판은 마스터즈 대회가 치러지는 8월 말까지 유지한 뒤 원상태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가 무등산 수박의 품질 향상에 나섭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까지 광주 북구 금곡동 산 일대에 농업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밭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밭은 재배 농가마다 다른 재배 기술을 통일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도의 저하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해마다 큰 성장세를 보이는 김 수출 시장이 내년에도 순조롭게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김이 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김 수출 입찰 상담회는 5천만 달러 계약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 계약 쿼터 683만 속 가운데 마른 김이 461만 속으로 전체 쿼터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과 건조 기계 같은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이제 일본을 능가하면서 국내 소비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생산되는 많은 김들이 어쨌든 수출을 전담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김이 폭락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018년산 김 생산량은 1억 6,800만 속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출량은 5,967만 속으로 수출 비중이 3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한 김 수출 시장을 2024년에 10억 달러까지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북미 등에서 중국 김과 경쟁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인건비 차이 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작년 김 가격이 워낙 쌌기 때문에 한국 한 40% 정도 가격이 지금 수출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임금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 수출 시장의 기상도가 맑기는 하지만 양식 시설의 밀식 해소, 새로운 품종과 상품 개발, 마른 김의 규격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전라남도가 에너지 분야의 해외 수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축적된 기술 지원으로 수출길을 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한정공대 유치로 에너지 수도를 꿈꾸고 있는 전라남도.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전력정보통신기술, 전력기자재 등 에너지 관련 334개 기업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한전 납품에 의존해 해외 시장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에너지 분야 수출 강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최근 관련 기관들과 급하게 손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선봉에 나선 곳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10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에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수출 협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해외, 특히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전남 에너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분산 전원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전력 기자재 등의 기술 지원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이고 박람회 참가 기업들이 현지에서 컨설팅과 바이어 미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전 쪽에서도 좀 약간 좀 탈피를 해가지고 동남아 쪽 마이크로 그리드 시장이라든가 또는 전력 에너지 ICT에 관련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연구 인력을 크게 보강하면서 에너지 분야 해외 수출 지원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 올해 안에 수출 몰골을 터 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호익스입니다. 광주 제2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악취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악취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며 닷새 동안에 기록된 악취 지수는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악취 지수가 기준치를 4, 5배 초과하는 등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악취 저감 시설이 추가로 설치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기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문화원장 해임안이 극적으로 가결이 됐지만 원장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문화원장 해임을 위한 긴급 이사회가 열린 여수시 문화원 3층 회의실. 시작도 전에 문화원 회원들이 회의장에 찾아와 이사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이사회는 20분 정도 늦게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민주통일을 할 때 지난달 무산됐던 이사회와 같이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고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또 회의를 해? 임원들이나 이사님들을 불신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수시 문화원 사무국 측은 진통 끝에 이사 15명 중 12명의 동의로 문화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문화원 부원장은 이사회와 함께 문화원 정상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언제까지 가고 그다음에는 또 차기 우리 원장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사들하고 논의해서 아마 선관위를 곧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지 않을까. 그러나 문화원장 측은 몇몇 이사가 회의장에 나간 사이 날치기로 회의만을 통과시켰다며 정적수 미결로 가결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갑론을박이 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 버리시니까 막판에 8분이서 그냥 일괄상정 타결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공급 유용뿐만 아니라 원장은 지자체 소유의 문화원 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해 수차례 지자체의 경고를 받은 상황. 문화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원장 해임안 가결이 문화원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